생명의 근원인 심장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린다면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무서운 심혈관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건강했던 사람도 단 한 번의 발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심혈관 질환. 응급실로 내원하는 급사 환자의 거의 80% 이상이 심혈관 질환에 의한 급사입니다. 겨울철에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진 심혈관 질환. 여름이라고 안심해도 되는 걸까? 정말 요즘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몸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덥습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폭염. 온도가 올라갈수록 심혈관 질환 발병률도 올라간다는데 외부의 온도 증가는 환자들의 과도한 탈수, 교감신경계 등의 항진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폭염이 계속될 경우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11% 증가, 심근경색 환자 또한 20%나 늘어난다는데 그렇다면 온도와 심혈관 질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햇볕이 쨍쨍한 실외와 냉방 중인 실내에서 각각 가벼운 운동을 한 후 맥박과 체온의 변화를 측정해봤다. 먼저 25.5도 실내에서 줄넘기 300km를 한 후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 결과 운동 전 77이었던 맥박은 운동 후 100까지 상승했고 체온은 0.2도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폭염 경보가 내린 실외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했는데 똑같이 줄넘기 300회를 한 후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 결과 운동 전 90이었던 맥박은 113까지 상승했고 체온은 무려 0.6도나 높아졌다. 시험 결과 외부 온도가 높을수록 맥박과 체온이 더 많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몸은 체온이 오르면 체온을 내리기 위해 혈관을 확장하고 땀을 배출한다. 이때 넓어진 혈관에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심장은 평소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되고 이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유난히 무더웠던 7월의 어느 날 길에서 쓰러진 한 남성이 병원에 실려왔다.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는 몸, 이미 심장이 멈춘 위급한 상황. 꺼져가는 생명의 빛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보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 한 번 멈춰버린 심장은 쉽게 다시 뛰지를 못하는데 결국 그렇게 남성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19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여기 와서도 30분 이상 시행했는데 안 돌아오셔가지고 너무 화났고. 그가 가족들과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갑자기 사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심장사의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의 원인에 의해서 심정지가 발생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존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나 전기충격, 이 심장충격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환자를 소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분 1초의 생사가 갈리는 급성 심근경색.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사례자 남영진 씨를 만났다. 처음에는 숨이 헐떡헐떡 이게 옆에 있는 사람도 보기 헐떡헐떡했어요. 그날 엄청 더운 날이야. 그게 더우니까 이게 심장이 무리가 갔던 거죠.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가슴 통증. 여기가 많이 아팠습니다. 여기가.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유난히 더웠던 지난 7월 자전거를 타던 중 갑자기 숨이 막힐 듯한 가슴 통증을 호소한 남영진 씨.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혈압 하나 있고 내가 천식이 있고 옛날에 결핵이 알았던 게 있었고. 안녕하세요. 이제 숨 찬 거 좀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숨 크게 쉬어보세요. 다행히 병원을 찾은 즉시 막힌 혈관을 뚫어내 목숨을 건진 남영진 씨. 지난번에 걷거나 자전거 탈 때 가슴이 쪼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지 그것도 한번 네.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느껴보세요. 네, 네.
조금만 늦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앞쪽으로 가는 혈관에 심각한 협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협착이 있는 부위인데 혈관 자체가 이렇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꽉 막히면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정상인과 비교해보니 그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돌연사를 부르는 급성 심근경색. 골든타임을 지켜야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좁아진 혈류를 개선시키는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함으로써 재빨리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 핏줄 속에 금속이 있는 거니까 그것이 혈전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평생 동안 아스피린을 드셔야 되고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남영진 씨에게 심근경색이 찾아온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 요건 혈압약입니다. 요거 하루 하나씩 먹습니다.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한다는 불편함보다 그를 더 옥죄는 것은 언젠간 또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내가 살아서 건강하고 손주들 봐서 용돈이라도 손주들이라도 주고 그래야지. 나 그게 아주 소원이. 딴 거 소원 없어요. 매년 늘어가는 심근경색 환자 수, 유명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4년 7월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었던 북한의 김일성,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2009년 8월 한국에 나온 수영스타 조련, 집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 2014년 9월 50년 동안 담배를 피워왔던 탤런트 이면식,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 심근경색 진단. 그리고 또 한 명 심근경색의 위험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탤런트 정일모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 배우 정일모. 1991년 데뷔, 특히 드라마 야인시대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정일모. 하지만 한동안 스크린에서 그를 만날 수 없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동안 많이 못 뵀는데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네, 그동안 제가 몸이 좀 아팠었습니다. 심근경색 때문에. 심근경색? 아내가 119 전화해서 병원에 실려갔죠. 갔는데 그때 안 갔으면 아마 제가 운명이 바뀔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투 선수 출신으로 꾸준히 운동을 해왔던 정일모. 그는 자신에게 심근경색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 전날 런닝머신에 올라가니까 이 두 분 걸었는데 딱 쓰고 싶은 거예요. 주저앉고 싶은 겁니다. 그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가슴에 좀 막 짓누르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 머리 끝이 막 솟구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검사 결과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세 개의 관상동맥 중 가장 큰 혈관이 막혀 있는 상황. 신속하게 통증이 생긴 지 1시간 만에 저희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혈관 재개통수를 시행을 해서 급히 막힌 혈관을 뚫어 혈류를 개통하고 스텐트를 삽입한 끝에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병원에서 의료진이 서둘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환자분이 현명하게 처신을 하셔서 치료 결과가 좋았던 경우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 정일모. 더 이상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노래 연습만큼이나 건강 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심근경색 재발을 막기 위한 그의 비장의 모기는 바로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착한 식품들. 탄수화물과 염분, 기름진 음식이 빠진 건강한 식단을 계속 유지 중이다. 이게 저희 건강 식단입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이 고구마하고 저 껍질째 전부 다 먹습니다. 계란, 과일.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정일모 씨의 건강도시락과는 달리 근처 가게에서 급히 사온 동료의 도시락. 이거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이런 건 안 챙겨주고 오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먹는데 항상 이렇게 드시니까 피부가 20대, 30대 피부가 나오는 거예요. 식단 관리로 혈관 건강도 잡고 피부 나이도 잡은 정일모. 그가 건강을 위해 신경 쓰는 또 한 가지, 바로 운동법이다. 시술 이후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해서 하고 있다. 옛날에는 주로 상체 위주로 헬스장에서 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했었는데 시술 후에는 야외에 나와서 4km 정도 매일 아침에 빠른 걸음을 걷습니다. 강도 높은 근력 운동 대신 가벼운 유산소 운동 위주로 바꿨다는 정일모. 갑작스럽게 찾아온 심근경색은 그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건강은 누구한테도 자신을 했습니다. 이런 큰 병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건강을 지키시고 항상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돌아온 배우 정일모 씨처럼 겉으로 너무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돌아가신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상상조차 하기 싫은 돌연사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는 지금껏 심혈관 질환은 추운 겨울에만 생기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우리가 혈관 자체가 수축되게 되면 겨울에 이게 수축되게 되니까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심혈관 질환, 더위에도 걱정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김연욱 아나운서는 혹시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마지막 장면은 클로징 멘트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게 저희 마지막 멘트죠. 그게 아니라 거기 오마 샤리프가 영화 닥터 지바고 네. 거기에 보시면 오마 샤리프가 헤어진 라라를 기억하면서 전차를 타고 가다가 닮은 여자를 보고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가슴을 잡고 쓰러져서 죽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심근경색증입니다. 그게 바로.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겨울에만 생긴다고 생각했었는데 여름에도 발생이 증가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추위든 더위든 마찬가지로 거기에 사람이 적응하기 위해서 자율신경이 활성화돼서 심장을 막 괴롭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을 지켜 그러면은 심장에 좋은 뭘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장과 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름철에는 물을 꼭 드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체온이 올라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땀이 나오지 않습니까? 땀은 결국 수분인데 그 수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혈액 속에 있는 수분을 빼서 바깥으로 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물이 빠지니까 혈액이 점점 더 끈적끈적해지겠죠. 그게 점점 계속 진행하다가 너무 심해지면 심장이 이제 쓰는 거죠. 혈관이 막히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이제 물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여름철에는 땀으로 나가면서 무기질도 같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나 무기질들이 들어가 있는 물을 드시는 것이 또 더욱더 좋죠.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좀 비교해 보죠. 협심증은 심장 혈관이 절반 이상 좁아져서 심장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지금 저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혈관이 좁아진 상태고 위쪽 부분이 지금 약간 좁아졌죠. 그렇죠. 그 중간 눈에 부분. 띄게 작아졌어요.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갑자기 완전히 막혀서 혈액이 전혀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협심증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혈액 공급을 못 받으니까. 차이가. 저기에 오른쪽에 보면은 혈류가 차단돼 있는 상황을 보이는 거죠. 협심증보다 심근경색증이 더 무서운 질병 아닌가요? 더 무서운 질병이죠. 협심증은 쉬면은 통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내과적으로 치료하면 생존율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심근경색증은 지금 혈관이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뚫어지지 않으면 심장 근육이 죽기 때문에 신속하게 기계적으로 뚫어줘야 되는 병입니다. 생명이 위협할 수 있다는 그렇죠. 충청도의 젖줄 금강. 그 금강의 한자락에 위치한 괴전악하고 작은 올목마을.
이곳에 심혈관 질환을 극복한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데 금강에 종입에 띄우며 놀아요. 순정이 물드는 단풍 한 입이라면 더욱 좋고요.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시 읽는 소리. 이 소리의 주인공이 우리가 찾는 그 사람일까? 아기별 덤벙덤벙.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늘의 주인공 맞으신가요? 예, 제가 홍성규. 심장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어머,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예. 오늘의 주인공, 협심증을 이겨낸 홍성규 씨. 물소리가 거기서 나는 놈이 강에서 나는 것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20여 년 전 이곳의 경치에 반해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올목마을에 자리를 잡았다는 홍성규 씨 부부. 그냥 이 자연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하나의 행복을 찾고 또 이 사람 그림 소재나 내 글 소재가 감춰져 있는 걸 읽으면서 사는 거지. 너무 멋있어요. 아니 수준급이세요. 요거는 지금 전시회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아오던 홍성규 씨 부부. 하지만 그들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왔다. 10년쯤 전에 협심증으로 3번 쓰러지고. 협심증을 앓았다? 첫날은 이 근처쯤 올라오는데 가슴이 형언할 수 없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쓰러지면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가슴을 오그리면서 악착같이 뛰어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여보 소리 지르면서 거기서 쓰러진 거야. 협심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협심증에 의한 전형적인 흉통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방치할 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협심증이 발병하고 빠르게 대처한 덕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홍성규 씨. 10여 년 동안 먹어오던 심장병 그 진료 기록이야. 간신히 죽을 고비는 넘겼지만 협심증으로 인해 갈수록 몸은 약해져만 갔고. 이거 환기돼요. 환기 좋아요. 했어요. 부부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환기부터 도라지까지 직접 몸에 좋은 약초를 키우게 됐다. 하지만 홍성규 씨가 뽑은 최고의 약초는 따로 있다는데. 보약 드실 시간이요. 예, 고맙습니다. 궁금합니다. 저게 무엇일까요? 갈색 음료인데 힘이 불끈. 아이고 쌉싸름하니 좋았어. 협심증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 음료의 정체는? 지금 드신 게 뭐예요? 지금 내 몸이 이렇게 견디고 이겨내는 힘을 준 약인데, 그걸 보고 싶으면 또 따라와야지 절로. 제작진을 밭으로 안내하는 홍성규 씨. 그런데 협심증에 좋은 약초를 보여준다더니 M1 잡초만 뽑는다? 갑자기 잡초는 왜 뽑으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이게 나를 구해준 최고의 약재지. 쇠비름. 잡초인 줄 알았던 약초의 정체는 바로 쇠비름. 한의학에서 약재로도 사용되는 쇠비름은 생명력이 강하고 비름과는 달리 줄기가 붉고 잎이 억센 것이 특징이다. 우리 집사람이 고혈압이 있는데 고혈압이 좋다고 어느 분이 이걸 추천해 주셨어요. 이게 뭐 피를 맑게 하고 오메가3가 여기에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지금 10년 이상 먹고 있어요. 너무 고마운 거지. 쇠비름을 꾸준히 먹고 나서 건강을 되찾았다는 홍성규 씨. 과연 쇠비름에는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일까? 쇠비름을 한의학에서는 잎은 푸르고 줄기는 붉고 꽃은 노랗고 뿌리는 희고 씨는 검어서 오행초라고 부른 거죠. 쇠비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 성분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혈중 지질과 혈액순환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비만을 유도한 쥐에게 쇠비름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몸에 좋은 쇠비름 즐기는 방법도 다양하다는데. 이 쇠비름이 지금 요만할 때
이렇게 뿌리채, 이렇게 뿌리가 어릴 때 큰 거 말고요. 이런 거를 샐러드로 먹으면 참 좋아요. 단 쇠비름은 토양 속 수온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깨끗한 토양에서 자란 것만을 섭취해야 한다. 삶아서 말려놓은 거. 말린 쇠비름을 고사리처럼 살짝 볶아 만든 고소한 쇠비름 나물. 이 쇠비름이라는 것이 먹기도 괜찮고 맛있고 담백하다고 그러나 괜찮아요. 여기에 몸에 좋은 각종 약재를 넣고 푹 삶은 닭백숙까지 더하면 여름철 심혈관 질환 걱정 한 방에 날려줄 건강 만점 영양 만점 밥상 완성. 자연과 자신이 길러낸 좋은 식재료로 건강을 회복한 홍성규 씨. 귀찮은 잡초인 줄 알았던 쇠비름이 귀한 약재라는 걸 알게 된 후로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한다. 누가 뚜껑에 대서 장사할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사람들 알으면 닭값 무지하게 올라가겠다. 쇠비름 심하려고. 그래? 야. 쇠비름을 먹은 후 이제는 협심증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홍성규 씨. 내일은 더 행복하게.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유난히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올해 여름. 전국이 찜통인 가운데 특히 냉방이 잘 안 되는 전통시장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이곳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시장 상인들의 건강은 괜찮을까? 순간적으로 좀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뛰는 경우가 한 달에 한 번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게 그래요. 아마 여기 온도하면 한 40도 넘을 것 같은데 엄청 덥지. 더위에 노출된 시장 상인들의 심혈관을 지키기 위해 닥터집하고 10인의 체험단을 직접 선정. 심근경색 자가체크를 실시. 본인이 5개 이상 해당되면 병원에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건강도 못 챙기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스트레스는 아무래도 많이 받죠. 손님 상대를 하다 보니까. 담배는 끊긴 끊었는데 또 그 전에 많이 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혈관 나이를 측정한 결과 얼마 높은 거예요? 유선진 플러스 18. 완전 농인들하고 같이 노는 애. 실제 나이보다 혈관 나이가 평균 8살 더 많은 것으로 확인. 이게 뭐지? 일주일간 쇠비름 시기 체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쇠비름으로 차를 끓여 마시고 있다는 홍인양 씨. 약간 짐짐하다 그럴까? 근데 먹을 만은 해요. 이거 한 통 끓여갖고 지금 물 먹고 싶을 때 난 그게 통째로 마셨어. 혈관 나이 개선해야죠. 나물로 볶았습니다. 맛있습니다. 건강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주일간의 쇠비름 시기 체험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제가 전조 증상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심장 관리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심장 건강 관리 3고 3조 빠밤. 예. 자, 먼저 심장 건강 3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동영화는 아니겠죠. 네. 먼저 자, 3고가 뭘까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네요. 혈압은 높아질수록 심장 혈관 질환이 증가하고요. 네. 혈당이 높은 사람은 남자, 여자 공히 정상인의 한 3배 정도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높고요. 고지혈증 역시 피 속에 기름기가 많을수록 심근경색증의 발생이 수직으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옆에는 3저가 있습니다. 네. 3저 볼까요? 자, 심장 건강 3고 N 3저. 3저는 뭘까요? 짜잔. 저염, 저당, 저지방. 그 돌연사의 경우에서는 피가 얼마만큼 찐득찐득하냐 아니면 묵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소화 흡수가 되면서 혈관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때 잘 들어가는 게 뭐냐면 1번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소금의 양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혈액의 농도가 바뀌게 되고요. 두 번째 당.
즉 설탕 같은 것들을 먹게 되면 거의 100%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또 피가 끈적끈적해지겠죠. 지방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유화가 돼서 혈관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많이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혈액의 어떤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더욱더 나쁜 건 이런 거예요. 소금이 있을 때 5g을 5시간 동안 천천히 나눠 먹었을 때보다 한 번에 5g을 먹으면 더욱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5g을 최대한도로 거의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 혈액에는 더욱더 큰 이제 손상을 줄 수 있는 거죠. 급격히 올라가서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지만 한 번에 많이 먹는 건 더욱더 안 좋다는 거죠. 그 전에 또 개인적인 질문인데 단짠이라고 해서 유행하는 음식이잖아요. 단 거 먹었다가 짠 거 먹었다가 이거는 정말 피해야 되는 식습관인 거죠? 단짠도 있고요. 단신도 있어요. 단신은 뭔가요? 이게 뭐냐면 그게 단맛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장점이 짠 거하고 매운 거하고 신 것을 이렇게 잘 잡아줍니다. 융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떡볶이를 만들 때 고춧가루를 처음에 그러니까 고추장을 요만큼만 넣고 그냥 떡볶이를 먹으면 매운데 설탕이 들어가면 갑자기 굉장히 완화해져요. 그러면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더 넣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깊은 맛이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맵고 짜면서 아주 이제 이 환상적인 맛이 나는 거거든요. 신맛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료들이 그냥 설탕만 넣어서 먹으면은 그 레몬 음료에 다 설탕이 들어있는 거네요. 설탕이 들어가는데 신맛이 들어가니까 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위험한 식습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저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르신들이 설탕을 퍼먹지는 않아요 이러는데 그분들이 드시는 어떤 음식 속에 숨겨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많죠. 그러니까요. 심혈관 질환을 극복한 또 한 명의 전설을 찾아간 닥터지바고. 익숙한 얼굴들 속에서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 웃음? 그냥 웃음 바이러스. 항상 옆에 있으면 즐겁고요. 보기도 너무 좋고 사실은 뭐 저도 너무 존경하는 분이지만서도 좀 더 그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운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드디어 만난 오늘의 주인공. 누굽니까? 흐릿한데 통째를 봐서는 이용식 씨. 딸랑으로 유명하신 이용식 씨네요. 데뷔 40년 차에 빛나는 개그맨 이용식.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건강을 되찾고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닥터지바고에서도 남다른 건강 비법을 공개한 바 있는데 그 후에도 계속 꾸준한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용식 씨. 그의 건강 관리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맛있게 드십시오. 잘 쌌습니다. 식사하셔야 돼요. 아니. 나 다이어트야. 오늘만 굶는 게 아니고 내가 조금씩 소식. 요즘에 소식을 많이 하세요? 그럼요. 배가 없잖아. 오늘 아침도 내가 안 먹고 왔어. 20년 전 그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일상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됐다는데 촬영을 하러 나가려고 이제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다가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숨도 들여 마셔지지 않고 그냥 벽만 두들기면서 수민이를 찾았죠. 심근경색. 그것도 앞에 두 글자가 붙습니다. 급성. 1997년 5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보름 후 자신에게도 똑같은 비극이 찾아왔다. 제가 쓰러지는 그날 보름 전에 저희 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15일 있다가 제가 아버지랑 똑같은 병명으로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심장인 줄 알았죠. 가족력이 있는 만큼 더 꾸준히 신경 쓰고 관리를 하는 이용식 씨.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운동이다. 이 촬영할 때는 촬영 감독님이 좀 날씬한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꼭 나 촬영할 때는 꼭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이용식이 촬영 간다 그러면 꼭 이런 분이 나와서 촬영을 해요. 고개를 왜 숙입니까? 평소 자신의 몸 상태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운동을 한다는 이용식 씨. 그러니까 등이 약간 젖을 만큼만 운동해야지
땀 쫙 흘리고 뭐 막 격렬한다고 하고 뭐 이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심근경색 환자에게 심장에 무리를 주는 운동은 절대 금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 전체의 근육을 서서히 풀어주는 것이 그만의 운동 방법이다. 내가 지금 뛰었죠? 아유야. 몇 센치는 못 떴어도 아니 많이 뜬 거예요.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틈틈이 건강관리도 빼놓지 않는 이용식 씨. 요거 이제 제 심장약이라고 그러죠? 심혈관약.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부터 매일 한 움큼의 약들을 먹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다. 근데 나는 이만한 송곳으로 여기서부터 찔러가지고 등까지 나오는 그런 통증이었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때 내가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날의 아픔을 자신만의 개그 스타일로 잊는다는 이영식 씨. 평생을 죄송한 마음으로 사는 동물. 쏘리. 숨 쉬고 있는 동안은 말을 해. 말 안 하면 나는 죽어 있는 거야.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인천 엄마다. 비명 소리가 나온다. 가만히 안 계세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 녹화 들어갈 때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 녹화가 시작되죠. 걱정하고는 심장이 콩콩 뛰잖아. 그죠? 걱정하고 막 긴장하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정상에서 오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다 그러지. 스트레스 역시 심장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비결 중 하나다. 그러던 중 녹화 틈틈이 계속해서 물을 마시는 이용식 씨를 포착한 제작진. 바로 스텐트 시술 이후 혈전 생성을 막기 위해 수분 섭취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건 오이라는 거예요. 이건 방울토마토. 요거는 복숭아. 제철 과일과 채소.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탓에 수분 함량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수시로 챙겨 먹는다는 이용식 씨. 뿐만 아니라 자주 마시는 물에도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데 그 정체는 바로 이 기름. 여기가 물 또 타시는데요? 저기 뭔가요? 기름 같은데? 같은 건데, 네. 이게 심혈관 계통에 좋다고 내가 이야기를 듣고 어느 지인이 또 한번 먹어보라고 블랙 커민 오일. 바로 블랙커민 오일. 블랙커민 오일은 블랙커민 시드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이후부터 많은 이들의 건강과 미용을 목적으로 사용돼 왔다. 블랙커민은 주로 중동이나 서아시아 지역에서 자라는 장미과 식물인데요. 유럽이나 터키, 인도 등에서는 향신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올레산, 리놀렌산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랙커민 오일의 티모큐는 성분은 손상된 심장 근육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한식당을 찾은 이용식 씨. 나는 지금 길 앞에서 제 비를 맞으면서 형을 기다리고 있어. 그가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의 정체는 이용식 씨의 오랜 절친 스타 가수 서수남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에 만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내가 참 사랑하는 형은 나하고 가요 무대 녹화할 때 만났다니까. 동생이기 때문에 늘 이제 걱정을 하지. 20년 전 그날도 함께였던 두 사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다. 심장이 나쁘다 뭐 이런 거 몰랐었지. 모두들 이게 너무 위독한 증세인데 과연 잘 극복할까. 그게 기적처럼
다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적 생선 가게를 하셨던 어머니가 떠오를 때마다 자주 찾는다는 생선 요리집. 자신의 추억이 담긴 요리와 함께 40년간 이어온 서수남 씨와의 추억도 고스란히 꺼내본다. 이때 식사 도중 뭔가를 꺼내는 이용식 씨. 블랙커민 시드라고 해서 이게 내 건강에 좋은 거예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한 블랙커민 시드와 생선을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을 건강하게 채울 수 있다. 오이. 난 밥 먹을 때 꼭 이걸 먹어. 짜내면 블랙커민 오일에는 불포화 지방산뿐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그 전에는 전부 고기 위주로 먹었지. 근데 고기를 안 먹어서는 또 안 돼. 꼭 먹어줘야 돼. 단백질 공급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골고루 먹는 거지, 이제 골고루. 그렇다면 블랙커민 오일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걸까? 블랙커민 오일은 모두 지방 함량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과잉 섭취할 경우에는 소화불량이나 설사, 또 복통과 같은 위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이 약 3에서 5g 정도, 티스푼으로 1개 정도 양이기 때문에 물에 희석을 해서 드시거나 소량씩 드시면서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항상 건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서수남 씨. 먹는 거, 자는 거, 또 이제 자기 일하는 거 이런 거 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오늘 수남형을 만난 게 아니라 내 건강에 스승님을 오늘 초대를 해가지고 강의를 듣기. 야, 이런 분위기인지를 몰랐네. 투박한 말투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이 물씬 느껴집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관리법을 찾아 심장 건강을 위해 힘쓰는 이용식 씨. 그렇다면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현재 이용식 씨의 심혈관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심전도 검사와 경동맥 초음파를 실시했다. 담당 주치 오한진 박사를 만나 그 결과를 확인해봤다. 그냥 뭐 적군이냐 아군이냐 따지면 그냥 아군이죠. 아군. 이거 참. 과연 검사 결과는? 1mm가 안 되는 정도의 약간 콜레스테롤이 조금 묻어 있습니다. 검사 결과 발견된 콜레스테롤 덩어리. 이 작은 크기의 덩어리가 또다시 혈관을 막는 것은 아닐까. 걱정부터 앞서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약간의 이상이 있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치료를 잘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약제를 계속 잘 드시는 것만이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용식 씨, 검사받은 소감이 어떠세요? 혈관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고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위험이 닥치는 것보다는 알면서 조절하고 조심하면서 사는 게 아마 내 인생 사는 방법이죠.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 유지하기를 닥터지바고가 응원합니다. 네, 화면 보니까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네, 많이 드시네 일단. 두 분 많이 드시나요? 네. 한 분은 크시고 한 분은 또 네. 장대하시고. 네. 첫 번째는 심장 혈안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과 네, 네. 두 번째는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시는 건데요. 네. 근데 원장님 이게 어떤 건가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삼저를 네. 얘기할 때 연세가 드시면 조금 덜 짜게 먹는다든지 단 것을 피하시는 거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방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제 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온에 가만히 놔뒀을 때 이렇게 응고가 돼서 고체가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좋지 않고요. 상온에 놔뒀을 때도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그 심장에는 좋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사례자에서 쇠비름의 경우에서도 실질적으로 식물인데도 지방이 있어요. 근데 지방이 있는데 그것이 또
불포화 지방산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그 블랙커민 오일의 경우에서는 또 오메가3는 1%, 오메가6는 지방산의 58%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심장 질환에 좋은 오메가6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블랙커민 오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오일 많은 분들이 생소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건데 아까 그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역사는 굉장히 길더라고요. 이 오일을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블랙커민 씨드가 있었고요. 그건 이제 씨앗 자체고. 씨앗 자체고 거기에서 기름만을 추출해낸 것이 블랙커민 오일인데요. 아까 그 자료 화면에서도 그 이집트 투탕카멘 무덤에서도 이게 발견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커민 씨앗이 이제 이집트의 뭐 클레오파트라가 미와 건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먹었었다. 진주만 먹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별걸 참 많이 드셨어요. 그렇죠? 희한한 걸 많이 먹었네,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그 속에 아까 얘기했던 오메가6나 오메가3 같은 것들이 이제 필수 지방산들인데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티모퀴논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면은 암세포를 좀 억제해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화장품 방문 판매업을 하는 48세 김영 씨. 아침부터 물건 정리와 새로운 제품 공부에 바쁜 모습이다. 직접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영업을 나가는 거예요. 김영 씨와 같이 갱년기에 접어든 10인의 중년 여성들. 과연 심혈관 상태는 괜찮을까? 많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심근경색이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번에 고지혈증 검사를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없었을 것 같았는데 나왔어 수치가. 그래서 그거 약 먹고 있어요. 심혈관 질환이 걱정된다는 중년 여성 10인을 대상으로 혈관 상태를 검사해봤다. 그 결과 72세.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혈관 나이가 많이 나올 줄. 검사 결과 혈관 나이가 평균 8살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 일주일간 블랙커민 오일 시기 체험을 하기로 했다. 상큼하다고 해야 되나요? 여유로운 데이타임. 블랙커민 오일이 빠질 수 없다는데 커피에도 샐러드에도 톡톡톡 열심히 먹고 있는 체험단.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먹을만은 하고 이거 한 몇 방울로 하루에 이렇게 식이 조절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간의 블랙커민 오일 체험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일주일 뒤 다시 시장을 찾은 닥터집하고 제작팀. 일주일간 쇠비름 시기 체험을 한 시장상인데 과연 혈관 나이에 변화가 있을까? 글쎄 좀 기대는 했는데 모르지. 그 결과 곧 공개합니다. 한편 블랙커민 오일을 일주일간 섭취한 10일의 중년 여성들. 몸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좀 오늘 측정하는데 기대도 되고. 다시 한번 혈관 나이를 측정해봤는데 과연 변화가 있을까? 저 맞아요? 네. 마이너스로 나왔어? 그때 66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복용해야 되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체험 결과 쇠비름 시기 체험단은 10명 중 3명의 혈관 나이 감소. 블랙커민 오일 시기 체험단은 10명 중 무려 7명의 혈관 나이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름철 무더위에 지치고 고통받는 당신의 혈관. 잠깐의 휴식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듯이 혈관에 좋은 식품과 운동으로 여름철 심혈관 질환 예방하세요. 방사능에 노출된 환자 치료에 쓰인 것은 물론 5주일의 식사에 빠지지 않는 건강 성분. 안토시아닌이 몸에 보호막을 친 거랑 같죠. 폭염 경보가 울린 대한민국. 당신의 몸에도 안토시아닌 보호막이 필요하다.
새롭네요. 다음 주 당신을 지켜줄 보랏빛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네, 매트에 편안하게 누우시고요. 발끝을 몸쪽으로 포인,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들어 올리면서 정수리가 매트를 꾹 눌러요. 팔꿈치를 떼서 양손을 천장 위로 합장하실게요. 자, 완전한 물고기 자세를 만드시고 다시 호흡을 5번 정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반복해요. 두 번째 동작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모관 운동을 배워볼 텐데 머리는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빠르게 털어주세요. 더 빠르게 탈탈탈탈탈탈. 양손과 발에 있는 모세혈관에 자극을 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이에요.